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아니면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이런 말들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경험. 분명히 내가 상처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험.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저는 감정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말들 뒤에 숨겨진 심리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칼 융은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 볼게요. 이것은 단순히 가끔 화를 내거나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때로는 예민해지고 누구나 때로는 좋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으로 위험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고 상대방의 현실인식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느끼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말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교묘한 심리적 조종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그런 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은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상처받아서 이야기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던 경험. 이 말이 왜 위험할까요? 이 말의 심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의 감정은 과장된 것이야. 너의 반응은 정상이 아니야. 문제는 네 안에 있어.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효화시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정당한 감정인데 마치 당신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자기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실제로 상처받은 것입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당신만의 진실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예민하다고 치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감정을 확인하세요. 나는 지금 상처받았어. 그것은 사실이야. 그리고 말하세요.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내 감정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줘.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기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은 내가 언제 그랬어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행동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요.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 기법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기 기억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내가 착각한 건가? 이렇게요. 하지만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당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기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기억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조종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기 기억을 신뢰하세요. 필요하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중요한 대화는 문자로 하거나 일기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분명히 기억해. 내 기억을 부정하지 말아줘. 상대방이 계속 부정한다면 그 대화에서 벗어나세요.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은 단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다른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줘. 나만큼 널 생각하는 사람 없어. 이 말의 심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비난할 권리가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널 위하니까. 이것은 비난과 통제를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상처받으면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날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처를 정당화하는데 쓰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 되라고 한다면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의 포장을 벗겨보세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인가?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 더 나아지는 기분인가? 아니면 더 작아지는 기분인가? 그리고 말하세요. 의도가 좋다고 해도 나는 상처받았어. 다른 방식으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네 번째로 살펴볼 말은 너 아니면 아무도 날 이해 못해입니다. 처음 들으면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나만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니. 우리의 관계는 특별하구나. 하지만 이 말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심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너 말고는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없어. 이것은 책임감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관계를 떠나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떡하지? 나만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렇게요. 당신은 그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한 사람만이 유일한 이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여러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너만이 날 이해해라는 말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감정적 필요를 당신 혼자 책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의무가 없습니다. 말하세요.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어. 5번째로 살펴볼 말은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입니다. 화를 내고 나서, 폭언을 하고 나서, 심지어 폭력을 쓰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날 화나게 했잖아.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럴 일이 없었어. 이것은 책임 전가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말의 심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행동의 책임은 너한테 있어. 나는 잘못이 없어. 이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폭언이나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책임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하세요. 네가 화난 건 이해하지만 네 행동은 네 책임이야.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말아줘.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분노를 통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6번째로 살펴볼 말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입니다. 당신이 뭔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네가 유난인 거야. 이 말의 심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의 기준이 이상한 거야. 너의 요구가 과한 거야. 이것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불편해하는 것을 정상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기 기준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이렇게요. 하지만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당신에게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경계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이게 불편해. 나의 기준은 나의 것이야.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세요. 7번째로 살펴볼 말은 농담인데 왜 그래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 그것이 농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장난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 유머도 모르냐? 이 말의 심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놀려도 돼. 그리고 네가 상처받으면 그건 내 문제야. 이것은 상처를 주고 나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농담이라는 포장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또 유난 떤다고 할 테니까 이렇게요. 하지만 농담이라고 해서 상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상대방에게는요. 진짜 유머는 모두를 웃게 만듭니다. 한 사람만 웃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유머가 아니라 놀림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농담이라는 핑계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하세요. 농담이라고 해도 나는 상처받았어. 그런 식의 농담은 하지 말아줘. 당신의 감정은 농담의 포장지 뒤에 숨겨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8번째로 살펴볼 말은 너 없이는 못 살아입니다. 이것도 처음 들으면 사랑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협박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를 떠나려고 할 때 이 말이 나옵니다. 네가 떠나면 나는 어떡해? 나는 못 살아. 이 말의 심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떠나면 그 결과는 내 책임이야. 이것은 정서적 협박입니다. 죄책감을 이용해서 당신을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떠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떠나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삶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성인은 각자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안녕을 미끼로 당신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당신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협박에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우려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그 관계에 남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말하세요. 네 삶은 내 책임이야.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 있을 수 없어. 9번째로 살펴볼 말은 내가 다 해줬는데입니다. 뭔가를 해주고 나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그때 그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줬잖아. 이것은 빚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이 말의 심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는 나한테 빚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이것은 관계를 거래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것이 있으니까 너도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항상 빚진 기분이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해줄 때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할 테니까. 하지만은 건강한 관계에서 베풀문 조건 없이 이루어집니다.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것이지 나중에 빚으로 쓰려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해준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 빚을 지운다면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받아갈 투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빚의식에서 벗어나세요. 말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선물은 조건이 없습니다. 10번째로 살펴볼 말은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나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의 심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는 무능해. 너는 나한테 의존해야 해.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려서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정말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정말 나 혼자서는 못하나?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안 되나? 이렇게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잃으면 떠나지 못하니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떠올리세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
이루어낸 것들, 혼자서 감당했던 것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말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능력을 알아.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 말들은 모두 당신의 현실 인식을 흔들고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그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융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은 자기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그들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융의 말처럼 그들은 자기 그림자에 지배당하면서 그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도 자기 그림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관계에 끌렸는지, 왜 이런 관계에 머물렀는지, 왜 떠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탓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대받는 것은 절대로 당신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지 이해하면 앞으로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조건부 사랑을 받았다면, 비판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감정을 억압해야 했다면 그런 환경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관계에 끌리게 됩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하게 느껴지니까요. 설령 그것이 건강하지 않더라도요. 자, 이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의 진실입니다.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하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줘. 이런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경계 없이는 건강한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경계는 당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는 지지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은 종종 당신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어서 자기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것에 저항하세요. 가족, 친구, 상담사와 연결되어 있으세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감정적 학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사, 심리치료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전문가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주고 당신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정말 위험하다면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 경제적 자립,
법적 보호.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갑자기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6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관계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 관계에 소진되니까요. 하지만 자기 돌봄은 필수입니다.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생깁니다. 7번째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려고 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어떡하지? 내가 떠나면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세요. 8번째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관계에 끌렸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학습된 패턴, 내면화된 믿음,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세요. 이것은 자기 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건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담을 통해 이런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자기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위험한 관계에 있으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관계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10번째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융근 개성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위험한 관계에서는 이 개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관계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억압하니까요. 하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비로소 진짜 자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혼란,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 감정들을 느끼고 인정하고 흘려보내세요. 그러면서 당신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위험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근 어둠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어둠을 조금 더 인식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때입니다. 이제는 자기 삶을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치유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